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전기 개유정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인 한명회는 조정의 신하들 중에서도 세조의 총애를 독차지하던 인물이었답니다. 의정부나 내각의 대신들조차도 그에 관한 간언을 감히 임금에게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상황이 이러하니 한명회는 그 권세를 믿고 위엄과 부귀를 마음대로 하여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아나무인 이곳저곳을 휩쓸고 다니다시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한명회가 평안감사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온갖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고 다니며 자기 뜻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자들은 죄다 잡아다 죽이거나 옥에 가두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그 어떤 이도 한명회의 눈밖에 나려고 하지 않았죠. 그가 행차할 때면 평안도 사람들은 마치 일이나 범을 만난 듯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려 미동도 하지 못한 채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천좌수의 여식이 자색과 인물이 빼어나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지 하루는 좌수를 가명으로 불러놓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듣자 하니 자네 딸의 미색이 가히 출중하다고 하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데려다가 첩을 삼으려 하네. 며칠 뒤 순시차 선천에 들를 일이 있으니 그때 내 친히 자네 집에 가서 데려올 것이야. 그리 알고 준비하시게. 알겠는가? 한명회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좌수가 순간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답니다. 영감, 보잘것없는 제 딸년의 인물을 칭찬해 주시니 감개무량하옵니다. 하오나 아무래도 말을 전하는 사람이 과장을 보탠 듯 하오니 다시 생각해 보심이 어떠하실는지요? 좌수의 말에 한명회는 심사가 뒤틀린 듯 얼굴이 붉어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엉겁결에 눈이 마주친 좌수가 한명회의 서슬퍼런 눈빛에 쏘스라쳐 다급히 고개를 푹 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답니다. 혹여 변변치 못한 제 여식 하나로 인해 존귀하신 영감께서 헛걸음하실까 염려돼 드린 말씀이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준엄하신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렇게 하직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온 좌수는 무거운 마음에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애꿎은 가슴만 내리치며 신세한탄을 하였죠. 내가 이러려고 금이야 오기야 고이 길러온 딸이 아니거늘 어찌 이리도 딸아이 하나 지킬 힘이 없단 말인가. 사대부 집안의 여식으로 첩이라니. 죽어서 조상들 뵐 면목이 없으니 부려도 이런 부려가 없구나. 그렇게 한참을 얼굴에 수심을 가득 띤 채 한숨만 내쉬는 아버지를 보다 못한 딸이 물었답니다. 아버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영감께서는 어인일로 아버님을 부르신 것입니까? 혹시 영감님이 안 좋은 소리를 하시던가요? 아버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소녀 걱정되옵니다. 무슨 연유인지 소녀에게 말씀해 주시어요? 혹시나 딸에게 걱정을 끼칠까 싶어 한참이나 뜸을 들이던 좌수가 딸아이의 애틋한 눈빛을 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며 중얼거렸답니다. 내가 너로 인해 이런 환난을 만났구나. 환난이라니요, 아버님. 더 자세히 말씀해 보셔요. 아니다.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었느니라.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서 말씀해 보시어요. 좌수는 딸의 끈질긴 물음에 결국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영감께서 너를 첩으로 데려간다고 하시는구나. 당장 준비하라고 하시니 어쩌면 좋으냐. 영감의 명을 따르지 않자니 죽임을 당할 것이 자명한 일이고 그렇다고 따르자니 사대부 집안의 딸인 네가 첩이라니.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란 말이냐. 그러니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지 문드러져.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선 그녀가 쌩긋 웃으며 말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아버님께서는 어찌 그리 생각이 많으시옵니까? 대장부가 어찌 계집 하나 때문에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딸 하나 버려서 목숨을 보전하시는 것과 딸 하나를 위해서 죽음을 자초하시는 것은 비할 것이 못되오니 원컨대 아버님께서는 더 이상 털끝만큼도 이 딸년에 대해 걱정은 하지 마시어요. 그냥 딸자식 하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일이옵니다.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여자의 숙명이 아니겠나이까. 편한 마음으로 순리대로 순순히 받아들이겠나이다. 조금도 원망하거나 한스러운 마음은 없으니 개의치 마시어요. 소녀의 뜻이 이와 같사오니 아버님께서도 소녀의 뜻에 따라 처신하시기를 엎드려 비옵니다. 그러니 부디 수심을 다 털어버리시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옵소서. 딸의 갸륵한 마음에 좌수가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말하였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이 아비보다 낫구나. 언제 일이 다 컸노 우리 어여쁜 딸. 아비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구나.
그날 이후 수심에 쌓여 탄식하는 집안 사람들과 달리 그녀만이 고요히 동요함 없는 얼굴로 태연히 웃으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평소와 다를 것이 전혀 없었죠. 그렇게 날이 가고 얼마 뒤 순시를 하던 한명회가 드디어 선천에 당도하였는데 어김없이 선천좌수를 불러 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말한 대로 준비는 다 되었느냐? 내일 데리러 갈 것이니 딸을 단장시키고 기다리도록 하거라. 네,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나이다. 그렇게 좌수는 집에 돌아와 분주히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그의 딸이 부친에게 간곡한 청을 하나 하지 뭐겠습니까? 아버님, 지금 비록 제가 첩으로 시집을 간다고는 하나 혼례식만큼은 정실과 다름없는 예법으로 치르고 싶사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어요. 그래, 알겠느니라. 정실도 부러워할 만큼 예를 갖출 것이니 걱정 말거라. 좌수는 딸의 말대로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준비하느라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었답니다. 그렇게 날이 새고 다음 날이 되자 약속한 대로 한명회가 좌수의 집으로 행차를 하였죠. 평복 차림에 갓을 쓴 한명회가 좌수의 집에 들어서니 그를 맞이하는 좌수와 가문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깍듯이 그를 반겨주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명회의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혼례를 치를 좌수의 딸이었죠. 어허, 절세가인이로다. 소문이 실물을 따라가지 못하였구나.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이 없지 않는가 말일세. 한명회는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 앞으로 성큼 다가갔답니다. 그녀 역시 앞으로 나와 반절로 그를 맞이하였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당 혼례를 치를 때면 진주부채로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예법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좌수의 딸은 얼굴을 가리는 대신 양날이 시퍼런 칼을 손에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깜짝 놀란 한명회가 여인에게 그 까닭을 물었답니다. 이보시오. 그대는 어찌하여 진주부채 대신 칼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오? 한명회의 물음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답니다. 소녀가 비록 시골의 가난한 가문에 미천한 계집이오나 명색이 사대부 양반이옵니다. 대관절 양반의 소생이 첩으로 들어가는 법도가 어디 있겠나이까. 나라님도 무서워하는 감사께서 그런 저를 첩으로 들이시겠다 하시니 금용을 거역하였다간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뻔한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맘은 오죽이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렇지. 사대부의 딸이 첩이라니 원통하지. 어서 계속 말씀해 보시오. 영감께서 만약 예법에 따라 저를 정실로 맞이하시겠다면 마땅히 죽는 날까지 섬길 것이옵니다. 하지만 저를 첩으로 삼으실 생각이시라면 이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하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까닭이 이해되셨나이까? 지금부터 소녀의 생사는 영감의 한마디에 달려있사오니 결정을 내려주옵소서. 그녀의 말에 가문 사람 모두가 놀라 일순간 한명회를 쳐다보았는데 어쩐지 한명회의 낯빛에 묘한 미소가 스며있지 뭐겠습니까? 잠시 후 한명회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내 뜻이 그와 같다면 내 마땅히 정실로 맞이할 것이야. 그렇게 해야지. 감사의 뜻밖의 말에 일순간 모두가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명회는 평소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던 사람이었으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미인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명회 또한 남자인 것을 이미 그녀의 자태와 용모를 보고 첫눈에 반하였던 터라 그녀의 당돌한 청을 수락한 것이었답니다. 여인은 내친 김에 감사에게 몇 가지 청을 더 하였답니다. 이왕 제 청을 들어주시기로 하셨으니 몇 가지 청을 더 들어주시어요, 나리. 말해보시오. 내 다 들어드리리다. 그대의 청이라면. 나리,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청혼하는 글과 납체 전환 등의 절차를 갖추시고 사무관대를 하신 뒤 혼례를 행하시면 어떠하실는지요? 그렇지. 혼례를 하려거든 제대로 해야지. 내 그리하리다. 감사는 그 즉시 그녀의 말에 따라 예법에 맞게 모든 절차를 갖추어 혼례를 행한 뒤 그녀를 맞이하였답니다. 그렇게 혼례를 치른 뒤 감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기존의 본처와 첩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밤낮으로 그녀하고만 함께 있을 정도로 그녀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 주었답니다. 더욱이 그 자질과 성품이 어질고 맑아 지아비의 행실이 옳지 못하고 바르지 않으면 남편을 타일러 정도를 걷게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녀 때문에 한명회가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 칭찬하니 그녀를 더욱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먼저 있던 본처는 그녀를 정실로 인정하지 않고 첩과 같이 대하며 타박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게다가 일가 친척들도 그녀가 정실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날이 갈수록 그 원통함이 마음속에 쌓여만 갔답니다. 한편 세조는 평복 차림으로 한명회의 집에 자주 들르곤 하였는데 한명회는 항상 술자리에 애지중지하는 그녀를 동석시켜 세조에게 인사 올리게 하였죠. 그럴 때면 세조는 깍듯이 그녀를 형수라 칭하며 예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자맹을 돌던 세조가 한명회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로 환담하며 술자리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였는데 느닷없이 술을 올리던 여인이 뜰로 내려가더니 덥석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의아해진 세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답니다. 형수 왜 이러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어서. 부인 뭐 하시는 게요?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경고망동 하시는 겁니까? 당장 일어나시오. 세조의 말에도 꿈쩍 안고 엎드려 있던 여인이 잠시 후 자신이 시집을 오게 된 사정을 자세히 아뢰고선 눈물로 하소연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소녀 비록 먼 시골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긴 하나 명색이 양반 가문의 자제이옵니다. 이에 지아비와 약조한 대로 정실의 법도를 갖춰 혼례를 하였사온데 다만 나라에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맞는 법이 없사온지라 사람마다 저를 첩이라 부르고 하되하니 이 어찌 원통하지 않겠사옵니까? 엎드려 비옵건대 마맞게 없어 굽어 살피사 이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녀가 거듭 절을 하며 간절히 아뢰자 세조가 그녀의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형수님 알겠으니 어서 일어나시오. 계속 땅에 그리 엎드려 계시면 내가 무안하지 않겠소. 어찌 명색이 임금의 형수를 첩으로 살게 하겠소. 내 꼭 처결해 드릴 것이니 그만 일어나시오. 세조가 그렇게 약속하자 여인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하였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대대손손 상간마마의 그 은혜 백골란망이 되도록 갚겠나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얼마 후 세조는 손수 어필로 교지를 작성하였는데 교지의 내용은 이러했답니다. 선천자수의 딸 아무개는 평안감사 한명회의 정실이 됨을 허락하노라. 또한 그 자손들 모두 차별 없이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이를 어기는 자들은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그렇게 쓴 뒤 서명을 하고 옥새를 찍어 내려주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대부들이 잠시 술렁이기는 하였으나 임금의 지엄한 명인지라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드디어 그녀는 정실 부인이 되었는데 더 이상 집안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에게서 태어난 자손들도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곧바로 벼슬을 하고 승진하는데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으니 조정의 요직에 두루 등용되어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한명회의 정실이 된 선천좌수의 딸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운명이란 닭장 속에 떨어진 매의 알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닭처럼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본성인 매처럼 살 것인지는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운명에 떠밀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지혜로운 선천좌수의 딸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운명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 있는 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